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 4 3화입니다. 26년 돼서 시즌 4 4년째 접어들었고요. 3화인데 얼마 전부터 보여드렸던 시리즈가 있습니다. 26년도 부동산 전망 인천편이죠. 제 5편입니다. 5번째 시리즈인데 이전에 1화부터 4화가 인천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천 개별 지역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이번 청학역 개설로 가장 수혜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용현 하기과 송도 국제도시 말고 송도 역세권, 이번에 센트리풀이 들어갔던 자리죠. 이 지역들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하대역과 숭의역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용현 하기 지구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전부 다 청학역까지의 거리가 다 가깝습니다. 수인분당선 이용했을 때 선호정거장이에요. 가장 먼 숭의역이 내정거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가 세정거장, 하기역이 투정거장, 송도역은 한정거장입니다. 어디까지? 청학역까지. 따라서 얘네들을 다뤄드릴 겁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는 논현이라든가 연수 재정비 물량, 그리고 청약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따로 다뤄드릴 거예요. 즉 이번 청학역 개설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애들 중에서 청학역 기준으로 해서 여기 청학역이 교차되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수인분당선과 GTX-B. 뭐 여기 환승 안 될 거다라는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승이 안 되면 이걸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환승 당연히 되게 될 겁니다. 즉 청학역 왼쪽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송도국제도시 제외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는 영상인데 1편입니다. 아마도 1편. 왜 그러냐면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용과 학, 용현과 학이죠. 산을 넘고. 이 산이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요,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의 70% 이상이 투여되어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가구당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7억 이상은 부동산 자산입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투자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에 대한 영상을 제가 띄워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아니라 지금 시즌 4번째인데 보통 유튜브에서 어떤 분양단지에 대한 영상을 보면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띄워드려요. 그러면서 뭐 평면도 좀 보여주고 주변 단지 가격 간단히 보여주고 안전마진 얼마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가점이 얼마 거다, 가점 예상 커트라인이 얼마 정도다 이런 거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5분 10분 만에 끝내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억에서 수십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합니까? 따라서 저희 영상 보시면 분양가 중개 어떤 단지 영상에 대해서도 최소 30분 정도, 길면 한 1시간까지 제가 찍어드려요. 주변 단지하고 시세도 비교해드리고 광의 평가도 꼭 해야 됩니다. 그 지역 단지들만 보면 안 돼요. 인천에 분양이 있다고 해서 인천 단지만 보시면 잘못 투자하게 됩니다. 인천을 갖다가 예를 들어 송도국제도시에 투자한다면은 그것과 유사한 급지에 있는 수도권 전반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반포의 현재 시세도 봐야 되는 거예요. 1급지들의 부동산 전체 1급지 시세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걸 다 해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루하더라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용현하기 송도역세권에 대한 이 영상이 1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쉽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길어질 거란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적지 않은 재산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가 1시간짜리 영상 올리면 촬영은 2시간이고요. 그 준비하는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힘든 게 저희 PD님들이에요. 제가 아니라 저희 PD님들 힘나게 하는 건 구독, 좋아요, 알림이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용과 학은 산을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먼저 드렸었어요. 지난 4화에서 특히나 자세히 드렸습니다. 원도심, 인천 원도심은 이미 시작됐고 26년도에 10억 선을 넘을 거다 분양가가 이 얘기 드렸고 청라 영종이 바로 이틀 전에 영종 제3연륙교 드디어 개통이 됐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개통되고 난 뒤에 오를 거라고. 왜냐면 그 현실적인 효용성이 확인이 돼야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하튼 26, 27년도에 영종은 이미 개통이 됐고 연륙교, 청라는 27년도에 7호선 개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승을 주도할 거다. 여기만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인천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선도하는 곳이 여기가 될 거란 얘기예요. 청라 영종. 그 다음에는 빨간색.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송도, 용현, 연수, 노년의 시간이 올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송도와 용현에 대한 얘기. 즉 송도 역세권과 용현에 대한 얘기예요. 송도 국제도시라든가 연수, 노년 쪽은 따로 다뤄드릴 겁니다. 청라 영종도 다 따로 다뤄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2, 33, 34년도에는 검단 개항의 시간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바로 전 영상 4편을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은 용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용현, 하기, 송도,
역세권. 일단 이것도 2, 3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용현의 어떤 입지가 서울 접근성에서도 현재 인천에서 상당히 낮고 원도심 접근성 그나마 청라 수준이었는데 이게 31년도 즉 청학역이 들어오게 되는 즉 GTX-B가 개통되는 시점에는 용현이 청라나 검단, 영종보다도 높은 입지로 평가받을 거고 송도 국제도시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자세히 드리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청약 개설에 따른 용현하기 송도 역세권, 용학하고 송역이라고 써놨습니다. 투자 포인트인데 첫 번째, 용학은 산을 넘을 것인가 얘기인데 이때 산은 어디냐? 바로 삼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용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지금 바로 옆에는 송도 국제도시라든가 뭐 청라, 검단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지금 아라역 근처도 이제 겨우 8억 터치하고 있고 청라의 84 준신축도 이제 8억 될까 말까인데 네가 무슨 용현하기 CTOCL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네가 무슨 벌써 8억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부터 정확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용현하기이 이번 청학역 개설에 따라서 변화된 입지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삼산입니다. 청라나 검단은 그래요. 좀 나중에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삼산 갖고 비교하면 됩니다. 삼산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 더퍼스트 분양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더퍼스트가 굴포천역 바로 앞에 밑에 들어갔죠. 여기거든요. 얼마 전에 들어간 두산 유벤 수자인 얘가 얼마에 나왔습니까? 조합원은 84가 있었는데 일반 분양은 84가 안 됐어요. 그거 역산했을 때 84 9.1억이 나왔는데 예, 잘 됐죠. 잘 되고 있고. 근데 이때 뭘 말씀드렸냐면 이 영상에서 바로 위에 있는 삼산 타운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산지구인데 왼쪽에는 1기 신도시급 때 들어간 갈산지구가 있고 이 삼산은 2기 신도시급 들어가 보시면 200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즉 송도 1209 들어갈 때 비슷한 때 들어갔어요. 조금 더 일찍 들어간 거죠. 근데 얘네들 지금 가격 딱 보시면 이게 84거든요. 7억이라고 써있는 게 6단지입니다. 얘가 다 84예요. 106, 107형. 얘 보시면 작년 12월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6억 6천, 6억 5천에 계약이 됐고 실거래가 됐어요. 11월 달에도 6억 7천이 있었고 그 전달에도 6억 6천 5백이 있었습니다. 얘가 지금 호가는 어떻게 나가냐면 즉 7억 근접했어요. 얘가 지금 옆에 있는 7단지 역에 좀 가까워요. 굴포천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역간 거리가 6단지보다. 얘는 역시나 84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 보이시죠? 얘는 뭐 어차피 딱 징여고 보시면 작년 12월에 6억 5천, 6억 7천 정도 거래가 됐고 작년에 8월 달에 이미 7억에 거래된 놈이 있습니다. 7억 490. 또 다른 타입 보시면은 지난달 12월에 7억 3,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7억 근접한 놈들도 있었고 7억 9천도 있었고 7억에 근접한 6억 9,200, 6억 9,500이 나오다가 드디어 7억 3,500짜리 고층이죠. 18층은 이렇게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즉 얘가 7억선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2004년에 들어간 20년 넘은 구축입니다. 근데 얘가 왜 좋습니까? 지난 3화였나요? 제가 전망편에서 인천 전반 보여드리는 3화에서 여기 진산중학교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인천 상위 10개 중학교 즉 학업성취도라든가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과고 외고 진학률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3편에서 그때 이 학교가 들어갔죠. 10개 중에서 7개는 송도거였는데 아닌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화에 들어가 있는 기숙형 학교였던 중학교가 하나 있고 청호였나요? 청라신도시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얘였습니다. 학업 성취도에서 진산중학교. 그때 말씀드렸지만 삼산, 인천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높게 평가받는 거 딱 보셔도 부천과 붙어 있으면서 주변 다 녹지예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삼산지구 자체가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도 7호선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도 삼산체육관역이든 불포천역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괜찮은 교육도 완벽하게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인천 북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즉 청라에 들어가 있는 준신축 84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밀리지 않는 가격이에요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20년차 아파트예요. 물론 GTX-B가 들어왔을 때 얘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앞에서 7호선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 있죠. 여기까지 가서 GTX-B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바로 왼쪽에 있는 갈산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입지 전체를 갖다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걸 봤을 때는 용학이 떨어지나요? 무엇보다도 28년, 29년에 용학이 들어갔을 때 25년 차가 됩니다. 어디가? 삼산이. 그럼 삼산을 넘는 가격을 용인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용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삼산이 현재 6억에서 7.1억 정도 비싼 건 7.3억에 나왔는데 거래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써놓지는 않았어요. 7.3억까지 나갑니다. 실거래가 지금 삼산 6, 7단지가 과연 이 04년에 준공된 삼산에 밀리냐고요. 뭐가? 용학이. 서울 접근성 좋아지잖아요. 청학역 개설되면.
용현 하기계에서 특히나 하긴역에서 두 정거장 가서 GTX-B를 이용하게 되는 거는 삼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가서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안 밀립니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앉아서 가는 거 고려하고 이러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신축이잖아요. 얘네 28년, 29년에 들어가요. 용화 6, 7, 8단지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에 들어간 단지 말고 과연 삼산이 밀린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즉 검단 아라역 근처의 호금이나 중앙역 근처에 들어간 애들 혹은 청라에 들어가 있는 애들에 비해서 밀린다 안 밀린다 싸울 수 있지만,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 삼산을 생각해 보시면 삼산보다 밀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용현 하기기. 따라서 현재 용현 하기계 7억대 중반에 지금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금방 뛸 겁니다. 청왕역 발표났으니까. 안 밀리는 거다. 즉 삼산을 통해서, 삼산이 나쁜 단지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삼산은 상당히 좋은 단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삼산도. 근데 이 용현 하기기 삼산에 밀리냐예요. 안 밀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통해서 현재의 분양가, 용현 하기기에 나온 CTOCL 8단지라든가 이번에 물먹었던 로이센트 인하대역 수자인, 걔네 7.5에서 7.7억이거든요. 그것도 완전 풀업 최고축으로 했을 때 걔네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가격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CTOCL 1단지부터 기존에 분양된 단지들 4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들의 가격도 당연히 수익성이 있는 가격이에요. 걔네 가격이 이거거든요. 6억에서 7.1억. 바로 얼마 전까지. 따라서 용현 하기계 기본적인 현재 시세가 싼 거란 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 용학은 산을 넘는가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용학은 왕을 다스리는 마을을 넘을 수 있는가? 왕을 다스리는 마을, 검을검자에 붉을단자지만 검단의 뜻은 왕이 다스리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검단선사에서 유래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그럼 용학은 검단을 넘을 수 있는가예요. 지금 아라역 근처 호금이 7, 8억대, 그 다음에 중앙역은 8, 9억대라고 지난 편들에서 확인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넘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보면 되죠. 서울 접근성과 원도시 접근성입니다. 원도시 접근성은 무조건 용현이 뛰어납니다. 기존에 청왕역 개설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용현 6, 7단지, 그 다음에 레미안 센트리폴이 최고 8억대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됐던 이유는 원도심 접근성이에요. 그때 당시에 원도심 접근성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원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신축이 없단 말이에요. 인천 전체에. 따라서 얘가 7, 8억 선의 분양이 잘 됐던 겁니다. 자, 검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원도심으로부터 멀어요. 얘는 오히려 공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 때문에 지금 8억도 터치하고 9억도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역이. 근데 용현은 얘가 없는, 즉 검단이 안 갖고 있는 원도심 접근성을 갖고 있었던 데다가 청왕역 개설로 인해서 물론 5, 6년 뒤에 들어오지만 서울 접근성도 검단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검단에 서광급이 들어가는 거 예타 통과했지만 걔가 깔리는 건 GTX-B보다는 한참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까지 공철인데, 그리고 그 공철 때문에 지금 올라준 건데 그 가격이 지금 아라역과 중앙역에서 7억에서 9억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용현 하기계 GTX-B 청왕역 이용했을 때가 훨씬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해야 됩니다. 여의도도 거치게 되고 서울역도 더 빠르게 접근해요. 용현 하기기 검단보다. 검단 아라에서 계양역 나오는 시간도 꽤 깁니다. 뭐 여기 용현 하기기 청왕역에서 환승하는 얘기하는데, 그럼 검단은 계양에서 환승 안 하나요? 합니다. 제가 검단을 까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검단 더 올라줄 거예요. 지금 호금 8억 칠 거라고 얘기 드린 것도 저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검단 들어간 단지들 얘기하면서 제가 분양가 중개에서 내년이면은 8억 당연히 터치할 거라고 그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검단 아라역 근처 8억 간다 그랬다가. 근데 됐잖아요. 중앙역 좀 9억까지 가고 있고. 난 분양가 중개에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갑자기 보시는 분들은 무슨 그렇게 돼. 근데 과거 제 영상들 보시면 예상해 드렸던 내용들이 있고 그거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게, 더군다나 저는 보수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용현 하기기 검단보단 좋아요. 서울 접근성, 원도시 접근성 둘 다 좋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고 개통 안 돼서 그렇지. 따라서 저는 넘을 거라고 봅니다. 삼산을 넘는 건 당연한 거고 검단도 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검단이 지금 벌써 9억대까지 치고 있어요. 중앙역이. 그러면은 용학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 봐야 되느냐. 아직 준공 안 했지만 이번에 분양한 애들 7억 초반선까지 분양했던 6단지 7단지하고 조금 비싸게 분양했던 8억에 나왔던 센트리폴, 송도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중앙역 얘보단 높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지난 편들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용현 하기기 여의도 출근할 사람이나 서울역 출근할 사람이 못 들어가요. 5, 6년을 갖다가 저차로 이용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들어가면 수익률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건. 따라서 현재 용현 하기의 가치는 이 아라나 중앙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보다 높아요.
근데 얘네들도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리고 검단은 조만간 제가 분양가 중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 나왔죠. 청약홈에 안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희 카페 게시판에 이미 올라왔어요. 뭐 검단 중앙역 쪽에 있는 AA21 지구 센트레빌 걔 분양 전환 잔여 물량 나옵니다. 취소한 것들인데 적게 돈이 한 80여 세대 나오거든요. 근데 4억대에 나와요. 걔 더블입니다. 무조건 수익은. 걔 보여드릴 건데 여하튼 검단 쪽 이게 지금 현재 이건 실거래가에 가깝죠. 아라는 실거래가고 중앙역은 곧 실거래될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높아질 거예요. 검단도. 얘가 31년도까지 이 가격일 게 아니잖아요. 검단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도시예요. 완성돼 가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특히나 교육 같은 거는 급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검단이. 지난번에 10개 중학교 이런 데 하나도 못 들어갔죠. 검단이. 근데 추후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검단도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규모와 10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할 가격을 따져보면 거기도 학군 되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가격대로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만큼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용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용학의 입지가 얘네들보다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청학역 들어왔을 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용학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3산을 넘는다는 거는 쉽게 수긍할 수가 있는 거고 검단도 넘을 거란 걸 예상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용현학익 송도 역세권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용현학익에 대한 투자를.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갖다가 입지의 변화를. 세 번째, 소나무 둥지 위에 앉은 용학입니다. 제가 용현학익지구 항상 말씀드릴 때 얘가 새 모양 닮아서 특히나 학익이잖아요. 학의 머리, 학의 왼쪽 날개, 학의 오른쪽 날개, 특히나 센트리프로 할 때 오른쪽 날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왼쪽 날개에 이 SK뷰, 스카이뷰도 들어갑니다. 얘도 다뤄드릴 거예요. 이번에 자이크레스트도 다뤄달라고 그러셔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 외에 단지들 다 다뤄드릴 건데 일단은 이 학 모양의 용현학익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송도국제도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일종의 용현학익의 둥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도. 즉 용현학익의 청학역 개설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의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3화 4화에서 이거 말씀드렸죠. 특히나 제가 송도국제도시를 3화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송도의 입지는 지금 현재로 보면 정말 나쁩니다. 서울 접근성도 바닥이고 원도심 접근성도 바닥이에요. 근데 얘가 송도국제도시가 교육 하나로 버텨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편에서 인천중학교 150여 개 중에서 상위 10개에 7개가 들어가는 게 송도라고 그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31년도 GTX-B가 들어가면 서울 접근성과 원도심 접근성조차 인천의 모든 지구에서 원도심 자체 제외하고는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울 접근성은 GTX-B, 인천대 입구역을 통해서 원도심 접근성은 그 GTX-B가 어딜 갑니까? 인천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 인천시청역하고 부평을 가잖아요. 원도심 남부 북부의 핵심을 5분 컷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모든 입지 평가 측면에서 교육으로만 버텼던 송도가 최상급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됩니다. 그때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용현입니다. 따라서 송도가 얼마까지 갈 건가를 생각하는 건 용현의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도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은데 송도의 현재 기축 가격은 용현 이번 분양가에 거의 2배까지도 나갑니다. 투자 금액으로 치면.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일단 송도국제도시 준신축급들 아예 세핑 신축은 거의 없으니까 11공고 제외하고 그 송도국제도시의 50에서 60% 가격이에요. 뭐가? 용현의 현재 분양가라든가 시세가. 예를 들면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 쪽에는 13억 정도까지 가고 거기서 좀 더 빠진 애들도 10억에서 11, 2억까지는 나가거든요. 그거에 50에서 60% 선에 이번 CTOC라든가 이런 분양가가 나왔던 거고 기축 있잖아요. CTOC를 이미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1단지라든가 걔네들 가격을 보시면은 현재 송도국제도시 준신축의 50에서 60%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래에 저는 송도국제도시의 70에서 80% 정도는 갈 거다. 뭐가? 용현학익의 시세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50에서 60%가 70%에서 80% 되는 게 뭐 별거 아니지 않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송도국제도시의 가격이 그대로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송도국제도시의 입지가 엄청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5, 60%에서 70, 80% 뛰는 게 단순히 1, 20% 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현재 용현학익의 가격에서 엄청나게 큰 저는 근 2배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드리려면 제가 혼자서 이용하는 표긴 한데 이 표를 잠깐은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급지 가격표입니다. 저 혼자서 만든 가격표예요. 예전부터 저 혼자서 쓰고 있었는데 아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처음일 겁니다. 요 위에 있는 1, 2, 3, 4, 5, 6 이거는 급지입니다. 어떤 급지가 1급지라면 그 옆에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해서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9급하고 10급지는 옆에 따로 써놨습니다. 밑에 요거 따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1급지
1급지가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 평균 가격이 100억이라고 치는 거예요. 100억으로 치면 어떤 단지든 그 단지에서 최상층, 최고층, 로얄층하고 저층 가격은 위아래로 10% 정도 납니다. 그래서 대략 100억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을 때 최고가는 110억이고 저가 90억이라고 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급지는 어떻게 되느냐? 1급지 7, 80% 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죠. 이게 단순히 7, 80%다 이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100억에 7, 80%면 70억에서 80억이잖아요. 근데 요 단지들의 최고가는 77억에서 88억 정도라고 추정하면 돼요. 뭐냐면 요 7, 80억에 10% 더한 가격이니까. 근데 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 상급지, 1급지의 최하 가격과 맞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2급지의 최고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움직이기 시작한 가격대가 상급지의 최저가랑 맞붙어 있을 때 그래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인천 내에서도 확인이 돼요. 정말 짠물 계산 잘하시는 분들, 인천분들 어디에서 확인된다고요? 지난 영상들에서 딱 말씀드렸었죠. 한내들 영상에선 자세히 보여드렸는데 유승한내들 1109 여기 송도 도시아 파크 에비뉴 그 다음에 15, 14, 13블록 얘 인천대 입구에서 한 100m씩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13억 얘가 12억, 얘가 11.5억, 얘가 10.5억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더샵 파크 에비뉴의 최저가랑 15블럭의 최고가가 맞닿아 있어요. 요 네 단지가 그래요.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뒤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가격대예요. 또 거리 갖고 잘 계산하세요 여기. 그리고 서울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반포가 100억대짜리는 아직 안 나왔고 올해 이제 트리니언에 이어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클래스트 들어가면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반포가 이렇습니다. 70에서 80억 정도예요. 뭐가? 반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원베일리가 이 정도 가격이에요 지금. 그럼 원베일리 옆에 있는 애 누구? 아리파 요 가격입니다. 63에서 72억. 이거는 같은 단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1급지, 2급지로 볼 수도 있고 한 단지의 최상위, 최하위 가격을 볼 수도 있고 그 단지 옆 단지 가격들로 추산할 수도 있어요. 다 요 비율로 가요 실제로. 자 다시 말씀드리면 7, 80억의 원베일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아리팍이 63억에 72억 정도? 요 정도 쳐요. 그럼 그 아래 가격이 뭡니까?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얘기 꼭 드려야 되는데 35억 선이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얼마냐면 55억 선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거래가 4개나 됐어요. 53에서 60억. 왜냐면 원베일리하고 근 15년 차 나니까 뭐가? 퍼스티지가 요 급지대로 가요.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반포가 그래 원베일리가 70에서 80억 선 가면 잠실이 바로 그 다음 급지를 보통 보잖아요. 그럼 잠실의 평균 가격이 최신축 원베일리에 버금가는 놈들이 53억에 60억이 가느냐? 아직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잠레하고 잠실 레일이 걔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45억 선까지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 엘리트 2008년에 들어간 구축 애들이 35억을 쳤거든요. 얼마 전까지 20억대였습니다. 걔네가 왜 올라갔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55억 선을 치면서 57에 35 딱 맞춰서 엘리트가 35억 선을 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시기 들어갔거든요. 레미안 퍼스티지 래퍼가 09년에 들어갔고 엘리트가 08년에 들어갔어요. 반포의 70% 가격 딱 맞춰가기 시작한 거예요. 구축은 이미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55억 선에 거래되는데 엘리트가 지금 35억 선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뭐가 안 일어났냐면 원베일리 70, 80억 선이 아직 고착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한 달 전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84가 50억대의 4기가 거래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누가 제일 놀랐냐면 아리팍하고 원베일리 84 소유자들이 제일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35억이었는데 내가 55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리팍이 84가 55억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레미안 퍼스티지가 갑자기 55억으로 쭉쭉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리팍하고 원베일리 84 소유주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잠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구축 잠실이 이미 따라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가격 표지가 고순대로 쭉 한 거거든요. 즉 요 100억의 7, 80% 선이 그 2급지. 그 다음 3급지는 요 7, 80억의 평균 가격인 75억의 7, 80% 가격이 53에서 60억이고요. 그 다음 70%, 그 다음 70%, 그 다음 70%, 그 다음 70%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요거가 좀 이따가 송도라든가 인천의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할 때도 주요하게 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고 이거대로 가는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현재 송도국제도시 준신축의 5, 60%가 용현하기의 가격이고 미래에 31년도가 됐을 때는 송도국제도시의 7, 80%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어디가? CTOCL이나 송도 역세권에 있는 신축들이.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이 가격입니다. 100대 60, 즉 어느 단지가 100일 때 60%라고 계산하는 거죠. 현재 송도의 준신축 최고가는 좀 전에 더샵 에비뉴 걔가 13억이 넘었지만 일단 12억 선의 애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인천대 있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정도 가격대 애들이 있거든요. 가장 준신축들 그랬을 때 12억의 60%는 7.2억입니다. 60%예요. 근데 7.2억이 뭡니까? 이번에 나왔던 CTOCL 7단지 작년에 나왔던 7단지의 최고가입니다. 최고층 최고 프로 8단지는 7.4억이 나왔어요.
즉 CTUCL 7단지 7.2억은 송도국제도시 준신축의 60%, 즉 100대 60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31년도쯤 되면 송도국제도시가 올라갈 거고 용현 자체도 청약 개설에 따라서 입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의 원도심 접근성만 있을 때 60%였던 거예요. 근데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니까 적어도 송도국제도시에 70에서 80%는 갈 거라고 보는데 70% 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송도국제도시는 대략 20억 선이 갈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때 70%면은 14억입니다. 즉 12억일 때 60%인 7.2억의 분양가가 나왔지만 CTUCL 7단지가 31년도 지금부터 한 6년이 지났을 때 송도의 20억 선에 비쳤을 때 70%인 14억은 갈 거라는 얘기예요. 가 CTUCL 쪽이나 송도 역세권이 14억 정도. 이게 송도 입장에선 8억 정도밖에 안 오른 거지만 CTU 입장에선 7억도 안 올랐지만 더블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욕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존 4화까지 영상 올려드렸을 때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냐면 송도국제도시가 아직도 2만 세대 정도 남았어. 거기 1109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물량빨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너는 20억이 간다고 헛소리라냐. 암만 GTX-B가 인천대 입구 여기에 뚫려도 20억이라니 인천을 니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CTUCL 7단지, 6단지, 7.2억에 들어갈 때도 너 이상한 놈, 제가 그때 이거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레미안도 잘 될 거라고. 8억에 나왔을 때 레미안 3단지 8.1억 최고 분양가도 잘 될 거다.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을 때 욕 엄청 먹었는데 비슷한 욕들 좀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죠. 정말 송도 국제도시가 20억에 안 갈 것 같느냐. 라이징 퀘스천 떠오르는 문 20억이라니 송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용현학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송도도 따로 다뤄드릴 건데 용현학위를 얘기하려면 송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소나무 둥지 송도 바로 위에 앉아있는 게 용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인천, 수원, 동탄과 송도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인천분들은 특히나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은 인천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분양가라든가 시세 흐름은 좀 광의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인천 자체에서만 보면 갑자기 원도심 같은 경우도 7억대 분양이 있었는데 2년 전에 이번에 포레나 더샵 10억대 나올 거거든요. 84 기준. 이 미친놈 갑자기 3억이 오르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딴 데를 봐야죠. 인천과 비슷한 급지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량이 많고 적고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인천과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시리즈 전망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에 의정부가 있고 서쪽에 인천이 있었다면 남쪽에는 수원, 안양 정도가 있었어요. 성남, 분당 따르고. 근데 이 수원 쪽이 분리라기보다는 이제 확장이 되면서 용인하고 화성으로 확장된 게 수원이거든요. 그 세 도시 수원, 용인, 화성 합하면 300만 좀 넘어요. 인천이 300만이잖아요. 인천은 옆으로 퍼지질 않았어요. 인천 내에서 송도, 성남, 검단, 영종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검단도 사실 인천 땅 아니었잖아요. 김포 거 뺏어온 거잖아요. 여하튼 인천도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남부의 중심이었던 수원과 서부의 중심이자 대도시인 인천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인 게 수원 원도심은 이제 막 재건축해서 10억 넘어서 12억, 13억 이렇게 나오고 이목지구는 한 14억까지 나왔어요. 편치긴 했지만 84가. 그런데 말고 광교도 비교하면은 뭐 또 인천 분들이 야 송도국제도시랑 광교를 비교하니 그건 또 아니 뭐 이러실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쉽게 동탄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송도국제도시보다 좋다 나쁘다 얘기는 조금 뒤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동탄보다는 한 급지 아래라고 봐요. 속 편하게 동탄 신도시가 송도국제도시보다 한 급 위다라고 저는 그냥 말하고 시작할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동탄이 그럼 지금 얼마냐? 17억에서 18억 선 나갑니다. 어디가? 이놈입니다. 동탄역 로트캐슬 GTX-A가 개통이 됐죠. 근데 부분 개통이죠. 얘가 수서역까지 개통이 됐어요. 그때 벌써 1년 됐죠. 그때 동탄역 롯데캐슬이 그 개통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4가 아니라 84보다 높은 평형인데 마레프를 넘어선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8억 나갔거든요. 84보다 좀 높은 평형이. 그러다가 약간 시들해졌죠. 왜? 삼성역까지 개통이 아니었으니까. 수서까지만 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높은 평형도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 84가 얼마였냐면 그 높은 평형이 18억 정도 갈 때 84는 15억이 좀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84가 지금 얼마냐 들어가 보시면 요 138 얘가 18억 갔다가 떨어졌었고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이 84예요. 84가 지금 1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 2개월 전이죠.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14B형은 17억 9,500 근 18억에 거래됐습니다. 예, 1년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 15억 안 갔었어요. 수서까지만 개설됐을 때. 24년 6월에 15억 선이었어요. 쭉쭉 치고 올라갔죠. 저는 개통된 다음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것도 수서까지 개통인데도 이래요. 근데 얘 뭐가 있죠? 서울역까지 개통되죠. 조만간.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삼성역도 개통이 됩니다. GTX-A. 근데 그건 아직 반영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수서역 개통도 반영 안 됐다가 뚫리니까 이게 지금 84가 18억 간 거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평형이 그 전에 UCO가 됐었는데 84가 지금 수서역 개통되고 이용하고 나서 이 가격 된 겁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17억 9천, 18억이. 여하튼 17억이 18억 선입니다. 얘 21년도 들어간 거예요. 동탄역 롯데캐슬 준신축인데 수서역이 24년 3월에 개통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5억 선이었어요. 근데 개통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18억까지 올라갔어요. 서울역 개통 언제 됩니까? 6개월 뒤에 됩니다. 이거 선반영이다?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서울역 6월 달에 개통되고 거기 출근하게 됐을 때 이거 이대로일까? 17에서 18억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언제? 28년도에 삼성역까지 개통되면 더 오르겠죠. 근데 GTX-B, 송도국제도시에 들어가는 GTX-B는 삼성역은 안 가잖아요. 근데 어딘 갑니까? 여의도역 들려서 서울역은 가요. 자, 근데 송도 18년도 들어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천대 입구역 앞에 있는 애들이요. 거기서 두 단지 12억에서 13억입니다. 근데 얘는 31년도가 돼야지 GTX-B를 통해서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오르고 있는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동탄 23년도 말에 수서 개통 전에 14에서 16억이었어요. 근데 수서까지 개통된 다음에 지금 현재 16억에서 18억 1년 좀 넘게 지났거든요. 이 정도 가격 보여요. 근데 6개월 뒤에 서울역 개통될 거거든요.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요 비율로만 따져도 대충 따져도 수서 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적어도 서울역을 가주거나 삼성역을 가줘야 돼요. 근데 서울역이 개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올해 중반 이후에 동탄역 롯데캐슬 얼마 갈까요? 18억에서 19억은 쉽게 간다고 봐야죠. 네, 지금도 18억까지 나가는데 17.9억에 찍었는데 18에서 20억은 나갈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 개통 시에 동탄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뒤에 이거 확인하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인천 분들한테는. 자, 6개월 뒤에 서울역 개통됐을 때 동탄 시세가 18에서 20억 정도 나가면 송도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동탄이 서울역 개통됐을 때 84가 18에서 20억 나간다. 그럼 걔보다는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인천대 입구역에 있는 애가 18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동탄역 롯데캐슬은 2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3년 차이는 나요. 3년 차이는 나는데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 입구역 앞에 있는 애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이건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동탄 롯데캐슬 서울역 개통됐을 때. 그때 롯데캐슬이 18에서 20억 나간다면 송도에 인천대 입구역에 최옥세권이 있는 애들도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가격이 간다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언제 기준? 올해 하반기 기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20억이 될 거란 얘기는 송도국제도시가 31년도에 이거 될 거란 얘기예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31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나갈 거예요. 그때는 아예 뚫려서 이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송도 역세권도 서울역까지. 그랬을 때 용현이 70% 간다면 14억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동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나는 용현하기에 혹은 송도 국제도시에 투자하는 게 좀 불안해 그러면 이거 보세요. 6개월 뒤에 동탄역에서 GTX A용에서 서울역까지 개통되거든요. 6개월 뒤에. 그때 그 한 6개월 뒤로 즉 올해 말쯤에서 이 동탄 롯데캐슬의 84가 얼마까지 가는지를 보세요. 그걸 보면 좀 더 확실하게 투자 여부가 결정되실 겁니다. 다만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송도국제도시나 용현하기계. 그분들이 승자긴 하겠죠. 1년 차이가 적지 않아요. 수익액이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하튼 근데 지금 송도는 여기 써놨지만 31년까지 5년의 시간과 인플레도 있어요. 그냥 인플레. 1년에 3% 인플레 오르는데 그게 반영되는 단지가 있고 반영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모든 단지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 부동산 투자하고 할 필요가 없죠.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반영이 되는 단지도 있고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조차 안 되는 단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단지를 찾는 거고 근데 송도국제도시나 용현하기기 평균적인 인플레만큼만 오를 입지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청약력을 통해서 그게 부각된 거고 원래 인천대 입구역은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언제 들어와부터 시작해서 그 나가리 났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확인된 거잖아요. 청약력 확정으로 인천대 입구역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거고 따라서 보수적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보수적,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 요인이 있어요. 뭐가? 1년에 3% 정도 오르는 거 그것도 좀 적게 오른다고 봤을 때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더샵 애들 있죠. 걔네가 한 5년 뒤에 13에서 14억은 갈 거예요. 뭐가? 아무런 호재도 없고 인천대 입구역에 GTX-B가 나가리 난다고 하더라도 속된 말로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거 갖추고 있는 것도 송도 상당히 좋거든요. 인천에서 일 빠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탄 상승률 이것도 30%만 계산했습니다. 동탄 상승률이란 게 뭐냐면 아직 서울역 개통 안 됐고 수서역까지만 개통됐는데 그 전후 요거 14억 16억이던 게 16억 18억 됐거든요. 수서까지만 개통됐을 때 이게 대략 20-30% 오른 거예요. 근데 서울역까지 개통되면 더 오를 텐데 그냥 상승률 30%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송도 인천대 입구역은 대략 17억에서 18억 선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보수적인 인플레 플러스 상승률 30% 동탄이 보여줬던 수서역까지의 상승률과 서울역까지 개통됐을 때의 상승률을 좀 차감해서 못했을 때 원래 중전철 개통되고 GTX-B처럼 직통으로 서울역이라든가 삼성이었다가 30분 이내 20분대 뚫을 수 있는 곳이면 이보다 훨씬 더 오르는 게 맞는데 최저선으로 했을 때는 송도 역세권의 가치는 17에서 18억이 됩니다.
근데 조금 낙관적으로 볼게요. 사실 이것도 보수적인데 인플레 요인 그냥 3%, 평균 인플레 3%, 얘는 3%도 안 나온 거고 3%를 갖다가 책정하면 현재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 애들의 12, 13억에다가 연간 3% 상승률 더하면 6년 뒤에 한 15% 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14억에서 15억이에요. 거기에 철도가 개통됐을 때 기본적인 상승률 하남 미사 혹은 남양주 별내 이런 데서 이미 확인이 됐고 동탄에서도 곧 확인될 50% 상승률 중전철이고 핵심 라인일 때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거 더해드리면 송도 역세권의 인천대 입구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21억에서 22억 정도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언제 31년도 됐을 때 사실 이보다 더 나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설명드려야지 그냥 말씀드리면 또 욕을 먹기 때문에 서울편을 곧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한쪽 인천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얘기 잠깐 드리고 갈게요. 반포 있죠. 반포에 래퍼가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얘가 2009년에 들어간 그 당시 미분양됐던 아파트. 근데 얘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84 타입이 워낙에 많은데 얘가 얼마 전까지 35억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35억이었어요. 그리고 어디가 55억 정도 됐냐?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가 84가 50억대였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예요. 래퍼가 작년도에 6월달에 52억이 하나 있어서 웬 미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속된 말로 미친 거였어요. 왜냐면 35억대였던 애가 재작년만 해도 30억대 선에서 40억 갔던 애가 37억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가 뭐 40억대 치고 올라간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52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니? 왜냐면 아리팍이 훨씬 늦게 들어가는데 한강 메뉴가인데 50억대였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11월 달에 2개월 지났습니다. 55, 55, 51억 5천, 53억. 이게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요. 뭐가? 곧 20년 차되는 레미안 퍼스티지의 84형이. 이렇게 되면 다른 데 다 올라줍니다. 지금 제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기 당황하고 있다고. 아리팍하고 원빌리에서 얘 50억 넘는 거 보면서 잠깐만 오른 거 좋은데 너무 아리팍 여기 보이시죠? 지금 58억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이게 84예요. 근데 여기가 56억이에요. 지금 찍힌 게 겉으로 들어간 거. 절대 아리팍이 58억이 아닐 거라는 얘기. 60억대고 70억 근접할 것 같아요. 지금 원빌리는 더 올라갈 거고. 이유는 얘였죠. 이번에 분양가 중개에서 말씀드렸던 트리니언 얼마 전에. 그리고 얘 DH 클래스터 올해 분양할 건데. 근데 이게 영향을 곧장 어디 미쳤냐? 잠실 엘리트. 얘네 얼마 전까지 20억대였어요? 네, 보이시나요? 이거 84형들이에요. 35억, 35억, 33억. 엘리트. 래퍼 들어간 08년도에 들어간 애들. 얘네가 래퍼의 70% 가격 딱 그거 맞춰서 20억대였거든요. 래퍼가 35억이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35억 가요. 얼마 전까지 래퍼 가격을 드디어 얘가 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따라가는 거라고 지금. 요거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시면 요게 래퍼 가격이고 52억, 50억 치고 있으니까 요게 잠실 구축 가격이에요. 그리고 잠실 구축이 오르면 잠실 신축 43억에서 50억 해야 되는데 이거 실제로 가고 있어요. 뭐가? 잠실 르에라고 잠레아가 지금 45억 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반포 최고선이 58, 66억이 아니니까. 반포 최고선 지금 이거니까.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이게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 시작된 거고 뭐에 따른 트리니온하고 클래스트의 어떤 등장에 따른 반포 지역 재조정이 누가 먼저 시작할지 저는 궁금했는데 래퍼에서 먼저 끊어버렸어요. 20년대 가는 구축이 50억대를 끊으면서 여하튼 그렇게 봤을 때 동탄하고 송도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지만 동탄이 한 급지 위다라고 볼 때 동탄 지금이 16에서 18억이잖아요. 뭐가? 동탄 롯데캐슬이나 그 주변이 이래요. 지금 17억 9천까지 갔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 급지 낮다고 평가를 제가 하는 거는 지금 12억에서 14억이에요. 어디가? 송도 인천대 입구 앞에 있는 게 더샵 시리즈 보면 13억, 12억, 11억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코급이잖아요. 이거 딱. 근데 동탄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서울역 개통만 이루어져도 17억 선에서 20억 선 갈 거예요. 그때 그 다음 급지가 보이는 모습은 15억 선까지는 가요. 요 표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인천대 입구역은 아직 GTX-B가 뚫린 게 아니잖아요. 여긴 뚫린 거고. 어디 동탄은. 그럼 같은 급지로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때 송도 인천대 입구역도 2선까지는 쉽게 갈 거란 얘기예요. 17에서 20억 선. 31년도 전에도 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시니까 그냥 31년도로 말했을 때 그때 문제는 얘가 20억 선은 갈 것 같은데 최소 그때 용연하기기 70%만 가도 7억대였던 지급의 용연이 이건 갈 거란 얘기예요. 맞잖아요. 용연하기기 원도심 접근성만 갖고 있다가 청약 개설 때문에 송도에 바로 다음 급지로 급상승하는 입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 동탄 얘기만 들어도 또 뭐래? 이러시는 인천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철산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광명 철산.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 들어간 철산 자이하고 광명 11 힐스테이트죠. 거기 분양가 중에 해드렸어요. 거기 얘기랑 신안산성까지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 얘기까지 꺼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인천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세요. 좀 전에 동탄은 또 어떻게 나오실 거냐면 야 동탄이 훨씬 더 좋지.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탄이 훨씬 더 좋지 이러시면서 송도국제
송도국제도시 상당히 깎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철산까지 한번 가보고 신안산성까지 한번 가보자고. 이것 통해서 이제 한번 그럼 송도국제도시와 용연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편집되는 영상을 보시면 한 지금 3-40분짜리 영상이 나올 것도 같은데 이미 촬영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 PD님들이 이거 편집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화를 통해서 뒤에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확실하게 분석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적은 자산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를 갖다 비교해드리면서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다만 그래도 전 보수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딱 일감으로 송도가 20억가? 너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다른 지역들하고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더 평가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그건 아니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여하튼 지금 여기서 끊고 곧장 찍을 건데 아마 편집하는 것 때문에 하루 차 두고 요 뒤에 부분은 하루 이틀 차이 두고 올라갈 것 같아요. 뒤에서는 철산이나 신안산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히 보여드린다고. 용학하고 영종의 차이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되고, 왜냐면 송도 접근성이 좀 멀긴 하지만 영종도 인천대교로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용학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근데 그 차이가 있고, 근데 영종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또 용현 하객하고 송도 역세권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비교해달라고. 그래서 C2C라고 레미안도 비교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계 왼쪽 날개, 즉 인하대역과 숭이역 부근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까 보였던 SK라든가 이번에 분양했다 물먹은 한양수산 로이센트, 그거 말고 많아요. 또 이쪽에 숭이역 쪽에 자이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계 오른쪽 날개, 즉 송도 역세권 부근에 준신축이 있어요. 뭐냐면 연수 말고 재건축 대래들 말고 여기 송도 역세권 바로 밑에 여러분 단지 많아요. 여기도 다 구축도 아니에요. 여기도 준신축 있어요. 얘네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용학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청학역 부근까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재정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용현 하객이라도 투자액 수익률 수익액이 다 달라요. 조금씩이지만 그것도 해드려야죠. 그리고 향후 시세선, 일단 분양이라 다행이야 써놨는데 C2C에 자녀단지 있습니다. 9단지도 있고 5단지는 이제 임대니까 그렇고 2단지도 있죠. 1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걔네들도 이제 분양할 거잖아요. 그 외에도 송도 역세권에도 아직 남아있는 거 뭐 아시죠? 걔네들 남아있어요. 센트리품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까지 또 보여드려야 되고, 미처 정리 못했는데 몇 가지 더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인천 전망편 4편까지 해서 전반적인 시장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용현 하객 송도 역세권까지 말씀드리는데 얘만 하더라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몇 편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1월 달에 공공에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지금 분양가 중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공공 물량 중에서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인천에선 검단 쪽에 자녀 세대가 나온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지도 중간에 보여드려야 되고, 또 서울 것도 좀 해드려야 돼요. 서울이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걔의 변화에 따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반포 래퍼가 상당히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신 분들은 그 래퍼의 50억대 84 거래를 보신 분들은 섬찟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결국은 인천에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곧장 미칠 겁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미치게 돼요. 그거에 따라 용현하객도 달라지는 거라서 그런 거에 다루다 보면 얘에 대해서만도 몇 편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자세히 최대한 말씀드리는 영상들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요 뒤편 철산이라든가 광명, 신안산선, 즉 안산이죠. 안산 쪽하고 이 비교해드린 영상이었다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내 분야 물량들에 대해서 얘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단 얼마 뒤에 들어갑니다. AA21블록인가? 자꾸 헷갈려요. 지금 요즘 공공 분야만 10개 단지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헷갈리는데 여하튼 그런 단지도 보여드리면서 얘를 중간중간에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서울편이나 과천 이런 데 다뤄야 되거든요. 지방 부산도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올해 그런 애들하고 섞어가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서울편 다음에 인천편이었는데 청학 때문에 인천편만 좀 많이 지금 올려드린 경향이 있어서 얘 올려드리면서부터는 중간중간에 다른 지역 그리고 분양가 중개 단지 영상들과 섞어가면서 올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지금은 일단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적 공시 단톡벌 첫 댓글에 항상 올려드려요. 들어오시면 뭐 여기 광고하는 데 아니고 뭐 질문 같은 거 하시고 서로 질문 답변도 하시고 저도 그냥 답변 드리는, 오셔서 뭐 욕만 하시고 나가신 분도 있어요. 자유로운 방입니다. 궁금하신 점 뭐 앞으로 인천 편 뭐뭐 더 올릴 거니 언제 올릴 거니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긴 호흡으로 좀 길게 보여드려야 되는 영상들이라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끊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